완전 침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폐차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 침수인 경우에는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멀쩡한 차량으로 이제 둔갑을 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개발원 그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경우는 무료로 네네. 그게 중요하군요. 중고차를 사실 때 조회하는 거는 네. 700원을 내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허창원 보험개발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허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은 주제가 보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실생활에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궁금한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보험개발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우선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국내 유수의 언론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재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개발원은 그 1983년도에 그 보험 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 산업의 건전성 도모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 정보를 우리 보험개발원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도 하고 또 보험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보험 상품의 요율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도 하고 또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보험회사로부터 온 정보를 활용해서 각종 통계를 산출하고 활용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보험 정보와 관련된 그 전산망을 운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 보험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예. 이거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험 상품이라고 칠 때 보험 상품의 가격을 네. 보험개발원이 직접 책정하기도 하고 보험회사가 책정한 그 보험 상품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도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올해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뭐 전산화 사업 같은 것들이 기사에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즘 가장 핫한 그 우리 올해 중점 사업은 바로 실손보험 전산 청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서 예, 뭐 진단서를 떼가지고 예.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게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예. 모든 게 다 전산 시스템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잠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치료를 받고 일단 병원에 치료비를 납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계신 핸드폰 앱 등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꾹 눌러주시면은 바로 병원에서 전산으로 그 청구 서류가 보험회사로 전송이 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그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보험금을 입금시키게 되는 바로 보험금 지급 자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법에 의하면은 금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에는 큰 그 요양시설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큰 병원들 7,725개가 올해 그 대상이 되고요. 내년에 이제 9만 3천여 개 나머지 병의원 요양시설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험 상품 가입자도 그렇지만 이제 병원들이 사실 이 시스템에 많이 접속을 하고 올려주고 이 서비스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좀 궁금한 점이 사실 병원들이 이렇게 협조적일까? 그리고 네. 보험사들도 많이 보상을 해줄수록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시스템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과 보험사 입장. 맞습니다. 예, 우선 병원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는 이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전산으로 자동 청구되는 자동 지급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구분이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전산 시스템이 되는 쪽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거의 이제 모든 병원이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뭐 언론에 약간 저 더디다 이런 그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된 측면,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비용 문제로 약간 이견이 있어 왔는데 예, 거의 조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모든 병의원들이 다 가입할 것이다, 이 시스템에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보험계약자들이 청구를 안 하고 그 포기한 금액이 약 2,500억이 그렇게 나갔습니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각 보험회사마다 그 심사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청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심사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심사하는 그 시간도 그동안은 그 계약자들이 보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병원에도 직접 그 서류가 오기 때문에 진위 확인 거의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이 아까 우리 계약자들이 청구 안 하고 포기하는 그 금액이 못지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보험사, 보험계약자, 병원 다 윈윈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막상 시행이 되면은 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네. 예, 그런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오늘 계약자의 입장에서 많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이 상품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보험을 몇 개 들고 있지만 그래도 보험을 더 들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이 나에게 과연 적정한 보험인가? 그리고 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느 보험을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적정 보험, 이 보험 정보를 찾으려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이 보험에 관한 정보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험의 성격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선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보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주는 보험, 정책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무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고 정책보험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 현재 93종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재난안전포탈, 네. 또는 재난보험24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임의보험, 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은 보험회사가 자기들 보험을 팔려면 네. 아무래도 그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보험회사 홈페이지, 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어떤 보험이 적정한지, 보상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보험은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재난안전포탈이나 또 우리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구축한 그 웹사이트인 BIGIN, 빅 인슈어런스를 줄여서 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데는 이 보험사를 다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전체 보험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그럼 빅테크, 핀테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들을 비교를 해서 전시해 놓는 그런 사이트도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요,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풍수의 보험 같은 약간 생소하지만 정말 안전에 필요한 보험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보험이잖아요. 시민안전보험, 풍수의 보험은 그야말로 그 비바람, 홍수, 태풍에 대비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입해드리는 보험이고요. 특히
시민안전보험 이게 저도 회의를 하다가 보험개발원장인데 회의를 하다가 뭐 이런 보험도 있냐 빨리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라는 기억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동네에서 뭐 개물림 사고, 네네. 또 농촌의 농기계 사고, 그럴 수 있죠. 또 한동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뻑치기라고 그 강도 사고, 네. 그 강도 그 뒤에서 뭐 위해를 가하고 그 금품을 털고 가버리면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보상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무료로 그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무료보험이라고 그 표현도 하는데 이런 보험이 저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재난을 당하셨을 때 그 청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물론 그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 포탈이나 우리 보험개발원의 BI 빅인에도 있는데 보험개발원의 빅인을 이용하시면 그 두 개 자치단체의 보험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구민이 어떤 사고를 당하셨다. 그러면 종로 구민인 동시에 서울 시민이잖아요. 네. 그럼 서울 시민도 보험 가입돼 있고 종로구청도 보험 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네.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를 확인하셔서 보다 유리한 쪽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복 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는 더 예. 유리한 쪽을 예.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렇게 해마다 화재라든지 뭐 그다음에 호우라든지 이렇게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렇게 재난 취약 시설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상 한도가 좀 낮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보상 한도가 낮은 거고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예,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무보험 93종 중에서 58종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 58종에 대한 그 소관 정부 부처가 다르고 또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시행 시기와 보상 한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그 의무보험 중에 우리 자동차를 가진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가입해야 되는 또 의무보험이 있어요. 책임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에 준하는 한도로 보상 한도를 거기 미달한 그 의무보험들은 그쪽으로 다 올려라 하는 통일 기준을 마련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상 한도는 얼마냐 하면은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다 그 미달하는 그 의무보험, 재난보험들은 다 보상 한도를 올려라 했는데 일부는 그 한도들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또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재난의 경우에는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재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보상 한도만 잔뜩 올려놓으면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아마 그 해당 부처는 뭐 고민에 휩싸였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부처에서 그 재난보험 보상 한도는 앞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보상 한도라는 것은 피해 보상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듯이 충분한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책임보험, 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그 가입 한도를, 보상 한도를 좀 늘려놓으실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다 가입돼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들은 생각인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사고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배상 책임이 어디냐, 어디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나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배상 책임 보험에 빠졌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기차 충전소의 의무보험으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려고 보니까 과연 그 화재 원인이
전기차 충전소의 문제이냐, 배터리의 문제이냐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책임 소재를 참 가리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확실히 규명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최근 그 인천 아파트 화재가 좀 크게 났는데 네. 이게 보상이 많이 지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민 그 불만이 많이 그 발생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 그 애로 해소 대책으로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그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 화재가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책임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단 보상을 해드리세요 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고요. 대책으로. 네.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전기차 충전소가 이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화재들이 비단 전기차 충전소뿐이겠습니까? 요즘에 아파트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인천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담뱃불이 이제 번져서 아파트 화재로 또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택 화재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주택 화재 보험 수임 이 보험료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이게 예, 왜 예. 그런 거죠? 주택화재보험이 그 과거 5개년간 2019년도부터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약 1.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요즘 아파트들이 많이 고층화되고 있죠. 그렇죠. 예. 뭐 시내에 보면 뭐 하루가 다르게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새롭게 등장하는데 네. 그 법령에 의하면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그 내 집에 불이 났을 때는 물론이고 내 집에 난 불이 이웃집으로 옮겨 붙었을 때도 그러면 배상 책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 이웃집은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옆집 그렇죠. 불이 옮겨 붙은 거니까 그걸 다 보상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가 늘수록 더 많이 들겠군요. 예, 그래서 네. 보험료, 수입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게 최근 5개년간 그런 아파트가 약 2.2배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 보험료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장님, 16층 이하, 즉 15층 이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층 이하 아파트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두 가지가 다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 또 나눠봐야 됩니다. 네.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소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내 집에 불이 난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옆집에 옮겨 붙은 경우에 배상 책임을 그 담보하는 보험, 보장하는 보험은 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둘 다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보상 한도는 적정한지를 확인을 하셔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미래 재난에 어쩌면 닥쳐올지도 모르는 미래 재난에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빌라 같은 밀집 지역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이런 보험까지 잘 들여다보지를 않거든요. 예.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재 보험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의무보험, 임의보험, 뭐 정책보험 네네. 했는데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과연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거기에 그 보험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지금 보험은 들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군요. 예.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체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예. 한 250만 명이 넘는다고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단 말이죠. 예. 그런데 재난은 최근에 아리셀 화재도 봤듯이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재난 재해 대책, 보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예. 어떻습니까? 현상이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외국인에 대한 보험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와
그다음 근로자를 포함한 체류자, 일반 뭐 근로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류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또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재해인 경우, 또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근데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이것도 법으로 그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이 보상한도가 굉장히 이거는 큽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그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그 사망이나 질병을 담보하는 사망이나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요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망의 경우에는 보상한도가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질병의 경우에는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보상한도를 좀 올려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 외 모든 외국인의 경우에 보험 가입률이 한 41%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되는군요. 예, 네. 우리나라 국민은 86%인데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바로 언어장애. 네. 언어장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 설계사나 상담사를 많이 이제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험 약관이나 그 각종 보험 안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글로만 돼 있으면 외국인들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외국어로 외국어 번역을 버전? 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예. 여기 뭐 AI 기술이 나중에 도입될 수도 있겠고요. 예, 네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 보험이 많아지고 또 보험 가입자들도 늘면서 또 안 좋은 부작용이 왜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예. 이 과잉 진료 문제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우선 예. 영상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이동하던 차가 정차 중인 앞차를 추돌합니다. 곧장 내려 차를 살폈던 앞차 운전자는 이 사고로 통원 치료를 58번 받았습니다. 좌회전 차선에 있던 앞차가 직진하자 뒷차가 멈춰서려다 앞차에 부딪힙니다. 앞차 범퍼 등이 긁혔는데 탑승자는 보름 동안 입원해 치료비를 4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보험개발원 연구를 보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10년 전보다 줄었지만 경상자 진료비는 오히려 140% 늘었습니다.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의 4배 수준입니다. 경상 환자들의 과잉 진료 규모가 한 3,400억에서 6,40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실제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다칠까? 보험개발원이 시속 약 10km로 뒷차가 추돌하거나 옆차와 부딪히는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성인 53명 모두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는 이런 충돌 실험 같은 공학적 근거를 활용해 탑승자가 다쳤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입니다. 다만 이런 실험 결과를 일괄 적용하면 꼭 필요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20대 여성은 지난 6월 경미한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아직도 걷기 불편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사고의 크기에 비해서 이제 오랫동안 증상이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움이고 모든 상태가 다르고 또 충격이 온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에는 치료 보험금을 주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이들 역시 제도 개선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과잉 진료 분쟁 관련한 영상 보셨는데요. 이런 과잉 진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그 경상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과거 10년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네네. 10년간 이제 140%가 증가하게 되는데 진료비가 140% 평균 증가한 진료비가. 거죠? 네. 그 증가한 액수가 140%입니다. 증가한 액수가요? 예. 네. 그게 이제 중상 환자의 4.4배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보험개발원에는 자동차 기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TV 보시면 왜 저기 자동차 안에 마네킹들이 네, 그런 실험 타가지고 네, 충돌 시험 장면 막 많이 나가고 있죠. 그게 다 우리 자동차 기술 연구소 충돌 시험하는 장면을 찍어서 아마 네. 저 올린
영상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성인 남녀 53명을 그 차에다 태우고 저속 충돌 시험, 그러니까 경상 환자가 발생하는 그 정도의 저속이라고 하면 몇 킬로 미만을 말씀하시는 10km 내외. 10km 내외. 예, 시속 네. 10km 내외. 그래서 이거를 경상 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저속 충돌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전문의 소견을 들어봤더니 아무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소위 아까 물어보신 상해 위험 분석서라는 자료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게 최근 50건의 소송이 이게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48개 소송에서 이거는 합당하다고 그 판사님 인정하신 거죠. 네네.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아,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아무리 저속에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또 나중에 발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한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실험을 해봤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해외 사례, 네.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런 실험을 여러 번 해본 결과로 독일에서는 아예 10km 내외의 저속 충돌의 경우에는 그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마라 네네. 할 정도로 그 사회적 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보상 청구를 못 하는 거죠. 스페인은 한 발 더 나가서 법에 10km 내외에 저속 운전을 하는데 부딪혔으면 그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즘에 침수 피해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침수 피해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은 뭐 긴급 대피 알림 안내 서비스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긴급 대피 알림 안내 서비스가 간단하게 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 보험개발원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 한국도로공사 업계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한 그 시스템인데 뭐냐면 그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또는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시스템에 그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그 위험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운전자는 알아서 차를 지금 안전한 이게- 곳으로 그렇죠. 대피시키게 되는 것이죠. 긴급 대피 알림 시스템 안내 절차를 설명한 거군요. 지금 예. 보시는 화면이. 예, 예. 예, 그러면 그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침수된 차량 같은 경우에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 예, 예. 무사고 운전차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보험개발원에 혹시 카히스토리라고 예, 예. 있는데 여기를 통하면은 이게 무사고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하면 완전 침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폐차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 침수인 경우에는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통을 하더라도 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멀쩡한 차량으로 이제 둔갑을 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개발원 카이스토리 그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경우는 무료로 침수 네.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나가는 그 carhistory.or.kr 이게 이제 포털 사이트 히스토리에 조회해서 번호를 그러니까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예, 예. 그러면 알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무료입니다. 예, 예. 네네. 이 그게 중요하군요. 중고차를 사실 때 조회하는 거는 네. 700원을 내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네. 아유,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되는데 짧게 예, 예.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지금 제약돼 있어서 아쉽습니다. 나중에 2부에 다시 출연하시는 걸로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미래 재난에 대비해서 뭐 재난이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재난 안전 관련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다. 그런 경우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보상을 받으시고 또 원래의 생활로 복귀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설령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은
1위는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내 보험료가 또 다른 그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소중히 되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난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썩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창원 보험개발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